MZ세대란 대체로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기성세대는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참신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합니다. MZ세대의 노조는 기존 노조와 어떻게 다를까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에게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화요일 날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한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 MZ세대 노조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존 노조와는 어떻게 다른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우리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MZ세대라고 표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위원장님들 중에서 이제 MZ세대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조합원 중에서도 MZ세대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그리고 공통점도 많은 것 같아요. 기존 노조랑도 이제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는 점에서 공통점도 많을 것 같은데 만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제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 노동자를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가 첫 번째가 될 것 같고 공통적인 목표를 있을 때만 이제 협의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라는 게 더 큽니다. 의장께서는 MZ세대시죠? 저는 연도로 따지면은 MZ세대는 맞습니다. 네. 이 보니까 이 8개 회사의 조합원 약 6천 명이 모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모이게 된 겁니까? 일단 설립 전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교통공사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장님들이랑도 많이 친하게는 지냈어요. 이제 사업장이 달라도 뭐 노사 관계라든지 노사 뭐 전략, 정책도 비슷한 부분들이 많고 해서 이미 교류를 하고 있었고 다만 협의회를 결성하자라고 생각됐던 것은 어느 순간 이제 언론에서 표방하는 이제 MZ세대라는 뭐 가상의 협의체가 생기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가상의 협의체가 생겨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빼앗길 바에 차라리 우리가 실제 협의회를 만들자라는 시점에서 결성을 다졌습니다. 네. 예. 보니까 이제 슬로건이 있던데요. 이 공정 수평한 노조를 만들겠다. 즉 노조원들이 그러면 그동안 공정하고 수평하지 않았냐라는 질문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의미가 나온 건가요? 일단은 공정한 노조도 필요하고 네. 아마 이 인용했던 거는 이제 협의회 내에서도 이제 공정하게 수평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일단 협의회 내에서도 제가 지금 의장으로 있지만 현재 권한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의장으로서의 혹은 뭐 부의장으로서의 어떤 직책으로서의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도 당연히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서만 이제 존재를 해야 되니까 뭐 위원장으로서 아니 어떤 직책으로서 있기보다 수평적이고 더 공정한 수평적이고 공정한 조직으로 만들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네, 분명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협의회를 좀 운영하기에는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수평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이 굉장히 길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죠. 네. 근데 이거는 필요한 시간이고 논의라고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리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은 돼도 이거는 공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권한을 가지자 내지는 뭐 다른 노동조합에 있는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 목소리를 덮어씌운다 혹은 뭐 강요하지 말자 이런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현재 이제 모든 회사에서 복수 노조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LG전자나 서울교통공사 8개 회사의 조합원들 근데 문제는 다들 소수 노조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과연 잘 못 내고 있는 노조에서 단체를 만든다고 해서 과연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또 의구심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사실 지금 협의회에 들어있는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권이 있는 곳도 있고 소수 노조로서 없는 곳도 말씀대로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소수 노조에서 교섭력이 없는 것도 맞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교섭권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제도 개선 외에도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혹은 협의회 모든 노동조합 단체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뭐 채용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괄임금제나 이런 근로 시간에 대한
불합리함을 알리는데 공론을 하는데 힘을 쓴다든지 이런 행사를 하는데 힘을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제 포괄임금제 얘기 좀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여기 협의회에 있는 노동자 모두 잘못되었다. 이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 투쟁은 지향하겠다는 방침인데 사실 이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입법이 필요하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정치 투쟁을 안 하겠다는 거는 아무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특정 이익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자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적이 아닐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정치를 위한 정치 혹은 뭐 어떤 인물이나 어떤 단체를 지지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자가 이제 정치적인 투쟁을 하지 말자의 의미입니다. 보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노조에 대해서 다양한 요구 조건이 생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계를 조금 투명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회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니까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 그리고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양대 노총이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최근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양대 노총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었고 제가 있는 이제 LG전자 산업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제출은 했습니다. 하지만은 양대 노총이 반대하는 그 이유,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에 대해서는 사실 미약한 것도 맞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꼭 회계의 투명성과 연결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큰 노조일수록 회계 투명성은 당연하다. 당연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노사정 대화 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는 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뭐 이미 대화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이미 대화를 했었고 네. 이제 발대식 때도 이제 왔었는데 그 어떤 단체 뭐 경사노위 혹은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어떤 단체라도 뭐 대화를 안 하겠다거나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떤 관계를 맺어야겠다기보다 이제 서로가 이제 대변하는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같이 어느 단체든 경사노위든 뭐 양대노총이든 대화를 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관계를 유지하겠다가 이제 기본적인 모든 단체에 대한 관계입니다. 네. 네. 끝으로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MZ세대 노조가 LG전자에서도 이야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급에 대한 블라인드 얘기가 촉발이 되면서 좀 사회적으로 반향을 많이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금 인상이나 복지 조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꼭 블라인드나 이런 인터넷 매체만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다른 어떤 쟁의 방식을 또 활용할 수도 있겠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블라인드를 많이 사용하게 된 거는 그동안 얘기할 창구가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뭐 제가 있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직 분들이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사무직 분들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말은 해야겠는데 창구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블라인드라는 익명 앱으로 전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었던 직종이나 분야에서도 사실 노동조합이 필요했다 이런 거를 좀 증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이제 널리 퍼지고 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새로 고친 노동자 협의회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유준환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